안녕하세요. 한류학번 이수영입니다. 지금은 짜잔 탁구 치는 사람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박종철 열사 평전 이어 읽기를 하겠습니다. 조승규가 박종태를 처음 만난 것은 남해 고속도로로 광양 인근이었다.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길 건너에 화물연대 표시가 있는 화물차가 멈춰 있다. 고장난 듯 했다. 조승규는 화물연대 글자만 마주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른다. 경적을 울리고 손인사를 건넨다. 조승규는 맞은편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보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본능에 가까웠다. 곧바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순천 방향으로 돌렸다. 키는 꽁충하고 옷차림은 꾀지지한이었다. 머리는 며칠을 감지 못했는지 떡이졌다. 25톤 카고 운전석을 위로 제친 채 멀뚱하게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조승규는 고장난 차로 다가가 살폈다. 엔진에서 열이 풀풀 났다. 물통을 달라 했다. 아니, 물도 없어 다닌가? 조승규는 자신의 차로 달려가 물통을 가져와 부었다. 이제 열만 식혀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 냉각수가 샜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냅다 달린 거였다. 빨리 출장 정비를 부르라고 했다. 아마 엔진을 내려야 할 듯 했다. 조승규가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박종태였다. 박종태는 고맙다고 했고 조승규는 화물연대 동지끼리 고마운 게 어딨냐며 허였다. 통성명을 했지만 박종태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2004년 7월 광주 인흥 상사 앞에서 조승규는 박종태를 다시 만났다. 그 이후 종태라는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 박종태의 화물차 관리 수준은 이랬다. 화물연대를 만나고 난 뒤 박종태의 머리에 자리한 일은 운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한 달에 몇 항 뛸까가 아니라 어느 현장에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나눌까에 집중했다. 그러니 엔진룸 온도계가 천정을 찌르도록 올라가는지, 냉각수관이 새는지, 볼트가 풀렸는지는 눈앞에 있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박종태가 2004년 6월 인홍일을 시작한 것은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인홍 옆에 흐르는 풍령정천이 작은 물줄기를 모아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듯 평생을 함께할 화물 노동자를 만나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박종태는 곧바로 큰 물살에 휘말렸다. 인홍에서 일을 시작한 지 겨우 보름 남짓 흘렀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인홍 상사는 화물 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앞으로는 알선업체를 통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사장 동창인 친구 인가가 알선업체를 만들어 인홍과 화물 노동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업체를 하나 거치면 운송료는 물론이고 근로조건이 나빠질 게 불을 보듯 뻔했다. 상조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 상조회장과 총무 그리고 기사들에게 신망받는 몇몇이 모였다. 김대중은 상조회장에게 박종태도 함께 하자고 했다. 상조회장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근사근하게 형님들에게 잘하는 박종태가 싫지 않았다. 그래서 대책회의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엉성한 회의에 박종태를 불렀다. 분노의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알선소가 들어와도 우리가 받는 그대로 준다면 할 말이 없잖소. 그런가? 아니지. 그러면 인홍 사장은 자기 구주머니만 줄어든디 뭐땀시 알선소 낀가 넣다뇨. 그런가? 그럼 돈이 줄어들란가? 그건 알 수 없지라. 아직 그 시기에 한단 말이 없음께 그것도 고른데 저거 좋더라 했는가? 사투리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종태는 요게 쪼까 복잡한디 그리 좋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며 단단히 대처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라제 자네 말이 맞구만. 이건 술잔 나누며 열받아 논의할 일이 아니야.
아예 여관을 하나 잡고 머리를 맞대보자고 결정이 났다. 박종태가 나서서 말하진 않았다. 상조 회장이 한마디 해보려면 그때서야 머리를 끌적이며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박종태가 살짝 말하면 이 아이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 종태가 입을 열면 그래 그렇지 하며 대안을 찾았다. 그 모습은 깨재재하고 말도 그리 먹은 듯 보이지 않았는데 하는 말마다 그럴싸했다. 협상에 들어가 보면 성님이 명색이 회장인데 성님이 성을 내면 가오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고 말이 꼭 맞아 불구만. 내가 회장인데 가오가 떨어지제. 저거 대중이 동상 자네가 총문께 쓰잘데없는 말하면 동생이 성내고 박차고 나와 뿔게. 아따 회장 성님 생각이 딱 맞는 것 같구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총무가 나가 불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지 생각은요. 회장님이 좀 잡는 척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겠구만. 가오가 있으니까. 여간방을 잡고 모여 작전을 짰다. 박종태가 특별히 이끌지 않았는데 착착 진행됐다. 결론은 죄다 박종태가 꺼낸 의견이었다. 대책 회의라고는 우리도 구경한 적도 없는데 진도가 팍팍 나갔다. 상조 회장은 이때만 해도 박종태가 뭔 역할을 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나랑이 엇나갈 때 살짝 틀어주는 역할을 하니 알턱이 없었다. 실제 많은 대안은 박종태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굳이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실제 싸우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법이다. 하지만 종태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각 상황별 대처법, 그리고 일정과 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올릴지, 투쟁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투쟁 이후 어떻게 총화할지 등을 면밀하게 준비했다. 많은 시간 회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준비한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공유하며 결의를 다지는 일이다. 유인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농수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가 알선 업체를 강행한다는 말을 꺼내면 상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정도였다. 몸에 지각에도 없어. 이제 됐으니까 한잔 하자고. 고생들 했어. 상조 회장이 지갑을 꺼내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오라 했다. 상조 회장은 왠지 자신이 회의를 잘 진행한 듯 뿌듯했다. 종태가 덧붙인다. 회장님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2004년 6월이 훌쩍 지나갔다. 이상 이어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